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예, 좀 재밌는 얘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구의 날과 예, 관련해서.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지구의 날에 어떤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는 뭐 에너지 전략, 소등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뭐 그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전략하는 거는 참 좋은 거죠, 환경적으로. 근데 과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말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거 전화들이 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의 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저거죠. 4월 20일이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지구의 날이 말이죠. 197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100만 인파가 여기에 지금 맨하탄에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Million 네, joins Earth Day Observance across the nation.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뭐 전국 소등을 하고 지금 오늘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이 지금 얼마가 뭐 53주년이에요. 53주년. 네, 상당히 오래됐. 저보다 더 근데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미녀보다 나이가 많구나. 그래요. 이 7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원래 53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요일 4월 20일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를 밝혀달라. 이런 게 이제 원래 우리 환경부의 캠페인인데, 뭐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고 이런 건 좋죠. 대신에, 걱정스러운 거는 뭔가 하면은 전기를 끄고 대신에 또 촛불을 켤까? 사실 전기 끄고 촛불 끄면은 별 효과 없어요. 그냥 아예 깜깜하게 있는 것이 좋다는 거지.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 지구의 날을 만들게 된 게 뭔가 하면은 큰 두 사건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구의 날에 대해서 뭐 근데 1969년도에 1월 29일 날 미국에서 이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바바라 앞에서 이게 저 유전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이 기름 찾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 앞에 석유가 나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네요. 예, 사고가 나가지고 이 지역에 큰 사고였지요. 이 뭐 마어마한 이 기름들이 유출되고 우리도 한때는 우리는 그 저 배에서 네, 유조선 태안 근처에. 예, 태안에서 똑같은 사건이죠.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옵쇼어 드릴링, 스탑 옵쇼어 드릴링 그 해안가에서 유전을 채굴 하지 말아라. 기름을 굽지 말아라. 뭐 이런 시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오일 스피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쿠야호가 리버에 강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쿠야호가 강이라는 게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 미국의 클레블랜드, 여기 저 오하이오 주에 그, 저, 이 레이크 이리호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이 강 주변에 여기에 클레블랜드 이 지역에서 강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강에서 불 난다는 건 상당히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강에 여기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아, 네. 기름 때문에 이 강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에 있던 우리나라하고 달라 미국에는 배가 다 강에 다니죠. 그러니까 이 강에서 배가 다 타고 말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불 끄는 거예요. 강에 있는 배에서 불 나고, 강 바닥에 불이 나고, 네, 전쟁 이런 같네요, 사건을, 전쟁. 겪게 된 거죠, 이게. 황당한 거죠. 그 6월 20일 날. 이 두 사건을 겪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뭐 그 말고도 환경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뭐냐.
미국의 이 지금 60년대부터 말이에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고 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저 지구 냉각화, 글로벌 쿨링이 온다고 바로 61년도 벌써 보십시오. 지구가 추워진다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70년대에 뭐 뉴 아이스 에이지, 새로운 빙하기가 온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90년도에는 지구가 더워지다가 1940년대 후반에 50년대 와가지고 다시 식고 이게 또 이거는 뭔가 미국의 그 내셔널 센터 포 애트모스퍼 리서치 미국 국립대기연구원이 여기서 이렇게 된 이게 74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이 시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 75년도에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 여기서도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식고 그 이게 다 과거에 지구가 더워지고 식고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터지고 하니까 이제 전국적인 어떤 그런 지구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죠. 더 재미있는 거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청했는데 제 이번에 나왔던 그 저기 보면은 기후 종말론에 제 일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지구의 날 70년 제1회 지구의 날 기념식에서 케네스 와트라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교수, 이 생태학 하는 교수인데 케네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2000년경에는 지금 우리 2000년 지났잖아요. 그 당시 70년, 30년 전이죠. 화씨 11도, 섭씨 6.5도가 더 추워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보다도 2배가량 더 추워져서 인류는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당시에 상당히 추웠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이 책 보고, 바로 불편한 사실 이 책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 아, 책을 네, 가지고. 네. 상당히 추웠던 거죠. 그리고 이때가 문제가 뭐냐? 바로 지금도 이분 살아 계시더라고요. 폴 에헐리, 스탠포드 대학교 곤충학자 이 사람이 68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구 폭탄이라는. 그러면서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80년 되면은 40억 명이 굶어 죽고 이런 것이 68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날씨는 추워지고 인구는 늘어나고 또 지구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건들이 환경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어? 이거 이게 세계의 식량에 그 69년도예요. 세계 식량에 적을 해야 된다. 스트레빌티 드럭 피임약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지구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게 뉴욕 타임즈 69년도 11월 25일 날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지금은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인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무슨 피임약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국민들이 막 네. 놀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지구의 날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게일로드 넬슨이라는 사람이 지구의 날을 그 당시에 미국의 위스콘신주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데니스 헤이스라고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저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생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지구의 날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구의 날이 참 신기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70년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데 80년대 후반 가면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선진 대도시에는 공기가 다시 맑아지고 좋아졌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또 이게 새로 각광을 받게 됐어요. 제가 좀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지구의 날이 4월 22일이냐? 바로 여기가 레닌의 생일이 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러시아를 공산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그러죠. 마르크스는 이론을 만들었지만은 레닌이 실제로 실현한 사람인데, 레닌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레닌 탄생 100주년을 지구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환경으로 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오히려 그 당시는 말이에요. 환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폭발적인 저 산업화를 가져왔고 산업혁명은 또 하나가 뭐냐? 이 자유주의는 뭔가 하면 아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를 가져온 거지. 그 환경 문제가 우리가 세 가지를 환경 문제 과거에 우리 배울 때 핵심 요소다.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 산업. 이건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결국은 인구도 많이 잘 증가하고 도시화도 일어나고 산업화도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나쁜 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그냥 100주년, 이 사람 탄생 100주년이에요. 지구의 날, 이게 70년. 이 사람이 뭔가 1870년에 태어나고, 지구의 날은 뭔가 1970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또 하나 이 지구의 날에 우리가 봐야 될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시애틀 주변에서 있던, 작은 대학에서 있었던 건데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자동차가 말이에요. 대기 오염의 주범이었어요. 지금보다도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100배나 많았어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 매연 장치를 매연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 자동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둘이 부수고 이게 퍼포먼스를 한 거죠. 땅 속에 묻는 곳도 있고 뭐 이런 짓을 한 거죠. 근데 얘들이 뭐냐? 집에 갈 때는 다 차 타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러다이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다고 퍼포먼스는 참 잘하고요. 그쵸? 그, 그 문명에 대한 그 있기는 모순이죠. 문명의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들이 싫다고 이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냐 하면은 이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클린 에어,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퓨어 워러, 그리고 건강한 토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환경의 날의 저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지구의 날 보면 이게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 지구의 날 그러면 뭐냐면 탄소 중립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탄소 중립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지구의 날創立 초기에는 지구 냉각화 시절이었어요. 지금 온난화나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 개념도 없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뭔가 하면 지구의 날이라고 탄소 중립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게 언론에서 전화 와가지고 소득 말고 더 좋은 건 뭐가 없느냐 제보고 이제 묻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구의 날.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지구의 생명 물질이고 지금 우리는 신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지구를 더 지금 푸르게 하는 거다.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지구의 날을 맞아서 해야 될 게 뭐냐? 나무, 산에 나무를 다시 심고 산림 관리를 하고 바로 이 우리가 좋아하는 패트릭 무어 박사님, 바로 제가 번역한 종말론적 환경주의 바로 책 그 저술한 패트릭 무어 박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나무가 답이다. 지구에 우리가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지 맑은 물을 흘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공기도 맑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탄소 중립보다는 지금 우리는 어차피 화석연료를 줄여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99%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건강한 우리 생태계를 만들고 맑은 물이 하천에 흐르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오늘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고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 우리 그러면 개인의 할 게 뭐냐? 개인적으로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음식 문화를 바뀌어야 된다. 음식 문화를. 지금 왜 제가 이 음식 문화를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저로 이야기했지만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의식주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에 예를 들어가 조선시대에 의 다 바뀌었죠. 우리 지금 아마 조선시대에 입었던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다 바뀌었잖아요. 코스프레 주 다 한다고 바뀌었죠. 생각할걸요? 코스프레 대회 나가냐고. 우리 주도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아집, 초가집 다 가고 아파트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을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 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보다도요, 옛날 사람들보다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못 살아가지고 낭비 없이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는데 지금은 뭐냐? 좀 잘 사니까 종류는 같은 걸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풍요로워지니까 너무너무 음식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음식 쓰레기는 말이에요. 정말 처리하기 힘든 우리 종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처리가 힘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음식 그 쓰레기가 안 나오는 김밥이라든지 여러 간단하게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바뀌어 가지고 그러고 우리 명절 때 한복 입듯이 가끔 우리가 옛날 그 명절 때 우리의 그 음식 그걸 먹는 거로 하고 앞으로 그 뭐 쓸데없는 먹방 좋아하고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안 좋은 거죠. 네, 앞으로 이제 교수님. 전 네?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 사실 지금 그 급식을 하잖아요. 무료 급식을. 예, 근데 그 급식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무료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넉넉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지 항상 음식이 남아요. 항상. 예. 그러면 그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한 게 제가 그 저 그 뭐야 회의 가지고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방법이 있다. 지금 지금 뭐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여러 지금 기관에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잔반이 남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 가지고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 전에 지금 그 다른 데서 요청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앱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앱 만들어 가면은 앱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학교라든지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나 이런 데서 말입니다. 오늘의 음식은 A 종류, B 종류, 뭐 C 종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시까지나 이럴 때 오늘 자기가 뭐를 먹을 건지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앱으로 가지고. 주문을 하고 주문이 없는 거는 그 뭐 안 먹게. 그래서 뭔가 하면 사전 주문제로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전 주문제를 딱 하면은 음식 준비하는 그 식당에서도 준비하기 좋고 그게 안 남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학교에서 보면은 학교 식당 가면은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남거든요. 남고 뭐 그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처리가 힘드니까 그나마 학교에서는 그래도 뭐 다음날 그걸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하긴 하는데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이 이게 급식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주문할 때 그 이게 대중소를 나눠 가지고 주문하고 아마 우리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그 이게 그 음식 문화를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학교에서도 계속 뭘 끓이고 뭐 하는데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저 우리 지구의 날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저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교수님, 나무를 많이 심고, 그리고 예. 식문화를 변화해서 잔반이 예. 남지 않고,
우리가 예,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